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 이유정입니다. 지금부터 티몰드를 이용한 풀3D 금형설계 작업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라미터가 살아있지 않은 상하 코어가 분리가 되어 있는 코어 모델링을 오픈을 하신 후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코어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풀3D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가 레이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열어보면은 저는 미리 각각의 부품에 대한 레이어와 주석을 달아놨는데, 상측은 20번대 A로 시작하는 이름을 갖는 20번대 레이어로 관리를 해놨고요. 하측은 B로 시작하는 60번대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레이어 정의를 해놨어요. 풀3D 어셈블리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레이어 관리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후작업인 코어 컴포넌트 내보내기라는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코어 쪽 형상부에 관해서는 저처럼 미리 레이어 관리를 해 두시면은 나중에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캔슬을 하고 이번에는 윗부분에 있는 툴바에 대한 배치를 보도록 하죠. 티몰드에는 디자인 뷰, 유틸, 측정 같은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툴바들 안에 이러한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배치해 놓은 아이콘들과 똑같이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따라 하실 때 아이콘들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콘들을 배치해 놓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티몰드 풀3D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티몰드 디자인 툴바 안에 있는 환경 설정이란 아이콘을 눌러 보도록 하죠. 누르게 되면 이러한 업체를 선택하는 창이 뜨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링이라든지 2D 환경 설정 같은 업체만의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타입인 C_제너럴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언어를 선택을 하시고 C_제너럴 일반적인 타입 선택하시고, 언어는 한국어로 하겠다. 언어 선택하시고 단위계 설정을 하시는데, 우리는 인치볼트도 사용하는데요 하실 때는 인치볼트로 옵션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OK를 해주고 이번에는 업체별 설정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티몰드 시작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하기 전에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를 켜놓고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를 켜놓고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이러한 창이 뜨는데, 탑이라는 거는 기본 파트, 제품 파트, 선두문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 파트라는 거는 어셈블리 트리가 구성이 되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한 모체가 되는 페어런트 컴포넌트들을 생성시켜주는 파일 경로를 말해주고요. 탑이라는 페어런트 컴포넌트가 생기는데, T 몰드 안에, NX4 안에, C3 몰드 폴더 안에, C_제너럴 폴더 안에, 베이스 파트 폴더 안에 이 탑이라는 페어런트 컴포넌트를 불러들이는 PRT가 있다는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제품 파트는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코어 PRT를 말해주는 거예요. 작업을 시작할 PRT를 말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앞에 붙여지는 선두명에 대한 네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줘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업체마다 제품명이 될 수도 있고 금형 번호가 될 수도 있겠죠. 유저에 따라서 이 번호는 이름은 어떻게 선택을 하셔서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OK를 해보도록 할게요. OK를 누르게 되면은 뭔가 막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데, 주황색 블럭이 이렇게 보이시죠? 주황색 블럭이라는 거는 주황색 은선 처리된 블럭은 나중에 원판에서 코어를 포켓팅 작업할 때 따내기를 해주죠. 포켓
포켓팅 하는 거죠. 따내기를 해주는 가상의 워크피스라는 블럭이에요. 이 블럭을 이용을 해서 원판에 포켓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어셈블리 일단 초기화 성공이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뜨는데요. 자, 팀몰드 초기화 성공을 했습니다. 자, 팀몰드 환경에서 업체를 먼저 선택하고 시작하세요. 자, 우리는 바로 전 단계에서 업체를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어도 되겠죠. 팀몰드 초기화 성공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확인 후에 자,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탑이라는 컴포넌트, 페어런트 컴포넌트 밑에 스탠다드 파트, 코어 프로덕트 파트, 워크 블럭 이 세 개의 컴포넌트, 메인 컴포넌트가 생기고요. 자, 얘를 열어보도록 하죠. 자, 스탠다드 컴포넌트 속에는 아더, 리턴 핀, 이젝터 핀, 인로우, 스트리퍼 여러 가지 각각의 컴포넌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빈 폴더예요. 빈 컴포넌트고 만약에 표준 부품을 삽입을 했을 경우에 인로우로 삽입을 했을 때는 그 삽입된 그 객체들이 인로우 요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빈 컴포넌트고요. 자, 스탠다드 파트는 표준 부품이 들어가는 경로. 자, 프로덕트는 코어 모델링 현재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요 PRT 코어 PRT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든지 코어 모델링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컴포넌트고요. 워크블럭이라는 거는 이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자, 오링이라든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죠. 요 주황색 가상 블럭 원판에 대한 포켓팅, 코어 포켓팅 작업을 할 수 있는 워크피스라는 블럭인데요. 워크피스랑 뭐 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그 밖에 기타 부품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말해요. 자, 세 가지 이런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면서 일단은 그 다음 작업은 워크피스라는 워크피스 가상의 코어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는 가상의 블럭이에요. 현재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은선 처리가 되어 있는 가상의 블럭 얘가 이제 코어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는 블럭이 될 거예요. 이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는데 자, 첫 번째 코어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를 들어가서 자, 첫 번째 기능은 트루값, 펄스값. 우리 어셈블리 상에서, 팀월드 어셈블리 상에서는요, 트루값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모델링을 뜻하고요. 펄스값은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따낼 수 있는 포켓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상의 블럭, 펄스 값이라고 하는 가상의 블럭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어 따내기를 하기 위한 워크피스 사이즈를 잡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트루 값, 펄스 값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능. 자, 이렇게 잡게 되면은 가상의 블럭이 실질적인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꽉 찬 1대1로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트루값, 펄스 값을 같은 값을 갖는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들어가면은 원재료 크기 펄스 결정. 이거는 어떨 때 쓰는지. 자, 이게 만약에 원캐비티가 아니라 포캐비티, 투캐비티일 경우에 자, 하나만 갖고서 한 모델링만 갖고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삽입을 하신 다음에 미러를 할 수도 있고 로테이트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상의 펄스 값을 선택을 해주는 거야. 만약에 이게 네 캐비티일 경우에는 펄스 값을 따내는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네 캐비티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캐비티에 대한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시고 다시 트루 값을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만 잡게 되면은 나중에 표준 부품 삽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일일이 네 캐비티에 삽입을 안 하고 한 캐비티로만 작업을 하신 후에 로테이트를 시켜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트루값, 펄스 값에 대한 코어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작업 단계는 몰드 데이텀이라는 거예요. 자, 몰드 데이텀이란 뭐냐? 몰드 데이텀은 자, 일단은 제가 내측 20이란 치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어플라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뭔가 바뀌었죠. 코어 안에 파란색 히든 라인에 대한 가상 박스, 그리고 코어 밖에 노란색 히든 라인으로 대한 가상 박스, 두 박스가 이렇게 생기는데, 두 가지 블럭은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은, 자, 얘를 탑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탑에서 봤을 때 그림은 요 그림이 되겠죠. 자, 코어를 기준으로 두 개의 블럭이 생기는데, 자, 안쪽에 파란색 히든 라인을 갖고 있는 블럭은 냉각과 관련이 있어요. 냉각을 삽입을 했을 때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원점 기준으로, WCS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이 파란색 라인을 센터로 하는 냉각 라인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코어 밖에 있는 노란색 히든 라인은 인노우로 삽입을 했을 때 인노우 센터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면도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냉각 라인, 냉각 센터는 Z축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인로우는 여기에 이렇게 앉혀지겠죠. 원판 냉각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렇게 앉혀지겠죠. 이렇게 해서 치수를 정의를 해주시고, 꼭 지금 정의를 안 해주셔도 일단은 생성만 시켜 놓으시고, 나중에 치수 수정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냉각을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표준 부품 삽입을 했을 때 냉각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 때, 나는 이 전체적으로 냉각을 10mm 옮기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 값에다가 치수를 50이 아닌 40으로 옮겨주시면은 한꺼번에 냉각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몰드 데이턴까지 해서 작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몰드 베이스 삽입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